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9월 13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99명이며 수도권의 확진자는 60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22명입니다. 사망하신 분은 3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적용되었던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조치의 연장 또는 완화를 결정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지난주의 경우 110명에서 180명대로 낮아졌고 지난주는 80명에서 110명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0명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되며 이제 8월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기에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에 힘써주신 노력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불편과 고통을 참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대구 경북의 유행 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는 완만합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의 특성과 전파 속도가 빨라진 코로나19의 변화 양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 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과 요양병원과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한 위험시설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방증합니다. 특히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대규모의 이동량을 고려한다면 지금 최대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을 최소화시켜 놓을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 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어앉기 등 인원을 제한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소형 학원,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됩니다. 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 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하여 운영을 허용합니다. 치명률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 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 방안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 금지 등 방역 관리 사항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과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금지됩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 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은 집합 금지 명령이 유지됩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의 지속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회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9월 27일 일요일까지 앞으로 2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 양상을 보며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방역당국자로서 어려운 부탁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은 분명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며 방역망의 통제력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 유행은 더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고 조만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자면서도 살갑게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분들, 서로를 배려하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잊지 않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으면서 범정부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게. 장관님 시간 관계상 질의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먼저 이석하고 그 이후에 배석자들 중심으로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단 사전 질의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2단계로 완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며 2단계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예, 조금 더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다음에 2단계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처음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나타나게 되었고, 전국 전체로 봐도 99명이었고, 특히 수도권만 놓고 본다면 60명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확진자 수의 감소 효과가 8월 30일부터 시작되었던 강화된 2단계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될 그런 시기에 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효과가 앞으로 상당 기간은 확진자 수를 좀 더 적은 수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완연하게 두 자릿수가 지속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된 2단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방역당국에서는 참 많은 고심을 했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염두에 두게 됐던 것은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영세 자영업자와 또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방역의 효과가 그리고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그런 염려들이 많은 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만났던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도 현 단계는 오히려 너무 좀 현실에 비해서 너무 강한 단계이고, 특히 지나친 희생을 초래하는 것은 방역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관리하는, 조금 더 세련되고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하는 그런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한 의견 수렴과 여러분들의 지적에 따라서 우선 서민층의 생업과 직결되는 그런 시설 운영은 가능한 허용을 하되, 핵심적인 방역 수칙은 의무화하고, 또 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최근에 들어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이런 위험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일부는 방역을 조금 완화시키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더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상태에서는 가장 적합한 방역 조치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로 전체적으로 내리지만 일부 시설과 또 영역에 대해서는 또 엄격한 그런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 조치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추석에 대해서는 2주간의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해서 추석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또 예상되는 국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보다 적합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미리 마련해서 추석 전에 발표해서 국민들의 도움과 협조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